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 컨택트 스크립트와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스크립트를 토대로 우리 회사 사업의 기회를 어떻게 표출시킬 수 있는지, 엑스포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그 롤플레이 시간도 함께 가지려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 좀 자원하셔가지고요. 이 롤플레이에 좀 엔게이지를 하셔서 서로 우리가 롤플레이도 하면서 이러한 이 컨텍스트 스크립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숙달을 하셔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자, 개인 컨텍스트 스크립트 우리가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우리 회사에서 이미 제공이 된 그 비디오를 엑스포즈 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마케팅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메일 템플릿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그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직접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 플라이어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시 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비디오가 이제 전해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그 send to inbox에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메일에 이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Your email has been successfully sent to your inbox 나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의 이메일에 이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이메일에 이렇게 전해졌을 텐데, 자, 여기 인박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의, 이 Financial Education에서 벌써 왔죠? 자, 이것을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것을요, 여러분께서 forward를 하셔야 돼요. 실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고자 하는 프로스펙트에게 이것을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forward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에 다시 한번 그 forward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보면은 please 5-minute video. I will get back with you shortly afterwards. Thank you.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전달받는 사람들이 이미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여러분의 프로스펙트가 되겠죠. 쭉 내리시게 되면 여기 비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opportunity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비디오를 관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프로스펙트에게 이 비디오가 전해집니다. 바로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그 5분간 제가 틀어드렸던 바로 이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을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업라인 리더분들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면은 이 사항을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템플릿 요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 트레이닝은 어디 있냐면은 이 트레이닝 탭에 가셔가지고 이 폼 앤 다큐멘트 가시게 되면은 바로 요 왼쪽에 보면 될까요? 여기 퍼스널 컨텍스트 스크립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개인 컨텍스트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했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 백오피스에 전부 다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Selling Credit Restoration Script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바로 여기 크레딧 복원 스크립트라고 이름하여 제가 여러분께 다 지금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좀 같이 지켜보시면서 하는 게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컨텍스트 스크립트부터 한번 제가 고 오버를 할게요. 자, 친구,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사업 관계자와 이제 지인들이 이제 우리 프로스펙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노트 사항이 있는데요. 이 전환 스크립트는 가이드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연습함으로 읽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제 편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리게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말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되 중요한 것은
스크립트의 내용에서는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상대에게 본인이 경험한 기회를 설득력 있게 나누게 하는 주된 목적에 성취해 있는 것입니다. 자, 목적. 우선의 목적은 그 짧은 코퍼레이트 오버뷰 비디오를 프로스펙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5분가량의 비디오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5분이라고 하면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5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의 목적은 이 짧은 코퍼레이트 오버뷰 비디오를 프로스펙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게 하여 더 자세한 회사 사업 설명회와 이런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디테일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비디오와 1대1로 하여금 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초대를 하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룹으로 우리가 이제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할 수가 있죠. 혹은 웨비나, 이런 웨비나도 여러분의 프로스펙트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쩌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업 기회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혼자 설명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께서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뉴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신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참답게 행동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스폰서와 대화하시고요.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아끼세요. 디테일한 부분이 적을수록 호기심을 자극해요. 여러분께서 호기심을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충족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호기심이 생기도록 여러분께서 자극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주된 또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opinion script, 즉 의견 스크립트가 되겠는데요. A-type, 어르신이 상대일 때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프로스펙트가 어르신이에요.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 데이빗 문인데요. 빠르게 인사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 데이빗 문인데요. 잠깐 시간 되시죠? 저 선생님 바쁘신 거 알고 많은 시간을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께 보내드리려는 5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 꼭 한번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00% 상대방의 상대방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혹은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죠. 이때 빨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주위에 많은 분들이 크레딧과 빚에 대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저에게 선생님께서 5분의 시간을 주시고 비디오를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선생님 혹시 언제 5분의 시간을 써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아예 주주절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주절절. 그게 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질문을 하리라는 생각을 하세요. 100% 합니다. 그때 네 선생님 주위에 많은 분들이 크레딧과 빚에 대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저에게 선생님께서 5분의 시간을 주시고 비디오를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선생님 언제 5분의 시간을 써주시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되도록 정확한 시간을 받아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좋습니다. 제가 그때 비디오를 보내드릴게요. 혹시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네, 그렇다면 그 시간 바로 뒤에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때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네, 이때 약속받은 시간 15분 정도 전에 비디오를 보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디오를 보게끔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시간이 오후 2시라고 할 때는 만약에 2시간 후 한 4시쯤에 비디오를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3시 45분경에 비디오를 보내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띵 하고 나오겠죠. 이메일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그 신호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맞아. 비디오를 시청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상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상대방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 공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은 절대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금물입니다. 오로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짧은 비디오를 보게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에 다가서게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의응답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실패를 낳아요. 만약에 집요하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야, 그게 뭔데? 라고 계속 이제 집요하게 이제 그 분이 말꼬리를 잡고 이제 이어가실 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자, 신참답게 행동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근데요, 저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설명을 시작하기엔 제가 너무 서툴러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가 아니길 바라지만은 전 선생님의 의견이 필요해서요. 5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금방 넣어드릴게요. 자, 아시겠죠? 신참답게 여러분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이전트로 금방 조인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디테일한 어떤 그 설명은 절대 금물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 휘말리지도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 친구나 동배 스크립트 B타입을 한번 제가 가볼까요? 이것은 동배나 이제 친구에게 전할 때 이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친한 사이의 프로스펙트일 경우에 얘기를 한 얘기죠. 자, 한번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철수야, 잘 있었어? 잠깐 얘기할 시간 되나? 내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걸 발견했는데 5분의 시간 언제 가져오겠니? 내가 비디오로 한번 보내줄게. 뭔데? 라고 이제 반드시 답이 오겠죠. 반응이 오겠죠? 자, 요즘 크레딧 나쁜 사람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태반이잖아. 그봐, 정말 끝내주는 정보라고. 그렇죠? 이때 요즘 크레딧 나쁜 사람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알지? 여러분께서 편한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반드시 거의 예스가 돼요. 그럼 맞아. 그렇게 만약 답이 온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렇게 대답이 올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것 봐봐. 정말 끝내주는 정보라고. 자, 5분 비디오 내가 보내줄게. 카톡으로 받을래? 이메일로 받을래? 언제 보겠니? 5분밖에 걸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시간 약속 받으시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뭐 한 30분 혹은 1시간 후에 좀 보내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럼 지금 보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는 이제 뭐 상기시킬 필요가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그분들이 상대방이 만약에 30분 후 혹은 1시간 후 혹은 2시간 후에 이렇게 내가 볼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요 15분 전에 반드시 그걸 보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그때 맞춰서 보내줄 테니 그 후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비디오를 보고 난 후에 꼭 팔로우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때 이제 내가 비디오를 본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집요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질문 공세가 있을 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로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짧은 그 비디오를 보게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는 겁니다. 질의응답에 절대 휘말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건 실패를 낳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이제 집요하게 질문을 할 때는 철수야, 내가 설명하기는 역부족이야. 엉뚱한 방향으로 네가 알아들으면 안 될 테니까 말이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내가 본 것을 네가 보았으면 해. 특히 그것을 보고 네가 판단하기에 말이 된다면 말이야. 그냥 한번 봐봐. 너 5분 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라고 이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좋았어. 그럼 한번 보고 그때 다시 얘기 나누자. 근데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친한 사이일수록 어쩌면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계속 야, 너 그거 다단계지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질문 공세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응. 야, 우리가 벌써 안 지가 몇 년이냐. 야, 그냥 한번 믿고 봐봐.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에 벌써 다 바뀌었다. 한 번만 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모아놓고 있어봐. 그때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가져올게. 어떠니?
이제 이때 그 위에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의 업라인 그 리더분들 이제 그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때 윗 사람을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그 세일즈 디렉터로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라고 하면은 너에 대한 답변을 정말 명쾌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네, 내가 너에게 꼭 소개할 사람이 있어. 믿어봐. 그 사람이라면 너희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 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연배가 많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프로스펙트에게 다가설 때 하는 방법을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철수야 잘 있었냐? 잠깐 시간 괜찮지? 야, 너에게 어울리는 아주 좋은 물건을 내가 발견했는데, 야, 5분 시간 좀 내어다오. 근데 이때 이제 답변이, 노할 이유가 없어요. 5분은 부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았어. 내가 카톡이나 메일로 어떤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언제 들여다볼래?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연배가 여러분이 많을 때는요, 이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 좋았어.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좀 전화 좀 주겠니? 그래, 본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자. 그러니까 전화를 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때 이제 뭔데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배가 낮더라도. 요즘 크레딧 나쁜 사람들, BJ 허덕인 사람들 많은 거 알지? 빨리 한번 보도록 해. 내가 5분 비디오 보내줄 테니까 카톡으로 날릴까, 이메일로 날릴까? 언제쯤 볼래? 이때 또 역시 이제 시간 약속을 받고요. 오케이, 내가 그때 맞춰서 보내줄 테니 이따가 나에게 전화 좀 더. 비디오를 보고 난 후에 꼭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역시 약속 시간 15분 전에 상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내줍니다. 자, 질문 공세 말씀드렸죠? 질의응답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사업 서비스 설명 금물입니다. 자, 반응. 또 집요하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철수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비디오로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다.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얘기 나누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이제 또 철수야, 나 믿지?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을 내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렇다면 한번 꼭 보고 나에게 전화해.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제 팔로우업 질문. 자, 이것은 맨 처음에 그 A 스크립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배가 많으신 분들, 그죠? 어르신이 상대일 때에 이제를 토대로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반응이죠? 어디 갔나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시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들은 아시나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은요? 이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좋았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좋으셨죠 비디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 비디오에 대한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아시나요? 아니면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들을 아시나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은요? 질문 후에는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때 질문하셨을 때는 반드시 응답 기다릴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소개를 반드시 받으세요.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요. 혹시 이제 이분이 직접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 업라인 리더 되시는 분하고 3자 통화가 필요하다면 바로 만드세요. 네, 바로 어레인지를 미리 하셔가지고요. 이 시점에 제가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예약을 해 놓으시고요. 그 업라인 리더와 3자 통화를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리더를 효과적으로 교화하는 거, edify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억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흥분하셔야 돼요. Be excited. 열의를 보이면 상대방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만약 오피스의 코퍼레이트 오버뷰, 사업 설명회 초대할 때는 꼭 장소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라이드를 하면서 함께 참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왜냐하면 라이드를 준다면 그럼 반드시 참석하기 때문이죠. 어포인트를 컨펌하세요. 시간 약속을 정확히 하시고, 예를 들어 화요일이 어포인트라면 월요일에 꼭 컨펌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윗사람을 칭송하셔야 돼요. edify 하셔야 돼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절박한 분위기를 좀 자아내시고요. sense of urgency를 갖다 create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절대 속단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여러분과의 만남을, 여러분을 누군가의 만남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역시 제대로 된 사람과의 만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2년 반 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쭉 이어져 왔는데,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리더가 된 케이스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딱 한 분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된 사람들, 또 그 연결된 사람들과의 또 연결이 된 사람들, 그게 뭐 4레벨, 5레벨 혹은 7레벨까지 내려가 가지고요. 리더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고요. 사람들을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어떤 만남을 줄 수 있는지가 더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못할 거야, 잘할 거야. 여기에 대한 어떤 레벨을, 랭크를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7번째, 팔로우업이 열쇠입니다. 팔로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상호 약속된 비디오 시청 시간 후에 팔로우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전하는 기회와 서비스에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결같이 대하시고요. 항시 그들의 반응을 접수할 때 소개, 고객, 에이전트의 근원과 직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크레딧 복원 스크립트를 갖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전화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전화로 이제 세일즈를 하는 방법을 갖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 선생님 계신가요? 김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김 선생님 계신가요? 저는 유나이티드 크레딧의 데이빗 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어디서 그분의 번호를 받았는지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예의니까요. 사업체의 소개로 연락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사업체라고 하면은 뭐 딜러라든가 부동산 업체라든가 뭐 그 융자 업체에서 소개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먼저 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사업체의 소개로 연락을 할 경우 그 사업체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네, 광고 문구나 자동차 자석 광고 혹은 브로셔를 통하거나 다른 분의 소개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유나이티드 크레딧의 데이빗 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 주시는 분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자, 이것이 만약에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이제 성함을 갖다 처음부터 여쭤보는 게 이제 굉장히 늘상 있는 일인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안에, 만약 전화가 끊어질 경우 지금 이 번호로 연락드리면 되겠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자,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질문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네,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지실 경우 특별히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거 반드시 미리 받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크레딧이 좋아지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크레딧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 여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자, 만약 고객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혹시 자동차와 집 구매 외에 달리 또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따금 이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로. 자, 현재 크레딧 스코어를 아시나요? 현재 크레딧 리포트 항목에 어떤 나쁜 항목들이 올라서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 혹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기재되어 있었던 항목들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또 이 질문의 이유는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더 나은 답변을 위한 포지션을 만들고 그들에게 전문가로서 고객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비슷한 환경에 처한 고객분들이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례를 예를 들 때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의 크레딧 스코어를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그 차나 집 구매를 성취하기 무난한 크레딧 스코어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큰 부분이 이 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엑사이먼트를 가지고 톤을 높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레딧 보건 서비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고객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추측하지 마세요. 절대.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유의할 점은요,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이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고객은 그들의 상황에 디테일한 질문이 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파산을 했는데 그것도 지워지나요? 혹은 이제 이런 그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세요. 비용이 얼마나 들죠?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아래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그 고객은 서비스의 과정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객분들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질문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혹시 컴퓨터 앞에 있으신가요? 만약 컴퓨터 앞에 없다라고 할 때는요, 안에 괜찮습니다. 이제 아래 스크립트 이제 설명 부분으로 내려가십시오. 여기서는 그 웹사이트의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만약 컴퓨터 앞일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네, united-credit.org로 가보세요. 이 사이트는 선생님께서 이 서비스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재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서비스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렇게 사이트로 안내한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회사의 실체와 신뢰도를 알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유나이티드 그 크레딧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FS 프로텍션 플랜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united-credit.org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로그인을 우리가 샘플로 들어가는 방법 아시죠? 9를 9번 치셔야 돼요. 아이디에요. 유저네임에 99999999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9999 4번을 이렇게 치십니다. 그리고 사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유나이티드 크레딧에. 자,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이건 샘플입니다. 이건 제 크레딧 스코어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면 프로그레스 리포트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쭉 Experian, Equifax, TransUnion에 얼마만큼의 지금 현재 그 derogatory item이 올라섰으며 어떠한 내용의 derogatory가 올라섰으며 몇 개가 딜리시 되었나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프로세스 리포트 이제 몇 번의 이제 그 디스플 레터가 보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되면 손님들한테 credibility 이제 신용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실체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편리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눈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이트는 선생님께서 서비스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재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서비스의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라고 해가지고요. 자, 선생님, 먼저 크레딧 뷰로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스크립트를 손님하고 얘기할 때 항상 앞에다 가지고 계시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먼저 크레딧 뷰로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수십억 불대의 대기업입니다. 크레딧 뷰로에 리포트된 대부분의 항목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 오류 범위는 현재 80%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당하고 결함적인 크레딧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정신용 제출 법안을 통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권리, 이런 그 행사권으로 인해서 현재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선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분쟁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 삭제나 갱신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항목, bankruptcy라든가 그 어느 항목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류적, 불분명, 그리고 오래된 항목에 관하여는 삭제 혹은 합의된 대로 지불했다는 갱신 처리로 인하여 크레딧 스코어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서비스에 대하여 그 안심해도 좋은 이유는 바로 지난 12년 이상 그간의 고객분들에게 입증된 결과를 안겨드렸다는 점입니다. 베러 비즈니스 뷰로로부터 최상의 평가인 A+ 레이팅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 100% 만족 기런티가 기여하는 바가 크죠. 자,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여드리죠. 저 오른쪽 상단에 가셔서 로그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유저네임에 가셔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제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사항들을 갖다 잘 설명을 하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편리한 이유는 선생님이 크레딧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점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이 4개의 항목들을 대개 다른 회사에서 2-3번에 걸쳐서 분쟁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모두 분쟁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자, 선생님이 크레딧 보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자, 만약에 비용이 얼마나 들죠라고 이제 이것은 지금 그 현재 그 업데이트된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된 거를 갖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히려 그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런 것을 갖다 했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 정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요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좋아요. 그럼 착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법적 성함을,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죠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 87불의 그 monthly 그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보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스크립트에는 없지만 이 말씀도 꼭 해주세요. 크레딧을 한번 복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이 질문부터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국에서는요, 의식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생님의 신용인 거 아세요? 크레딧인 거 아세요? 거기에 동의를 대부분 하십니다.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라고 말해요. 그럼 선생님,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평생 동안 최상의 크레딧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어떠세요? 질문하십니다. 그럼 거기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자, 저희 서비스는요, 87불로 크레딧 복원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앞으로 퍼머넌트하게 계속 크레딧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87불을 계속 내야 됩니까? 물론 87불에 대한 컨트랙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87불을 쉽게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도 그냥 던져놓으세요. 자, 이제 너무 여기서 빗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이 포커스에 맞추셔가지고 그것은 이제 단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다음에 그러한 어떤 설명을 이어나갈 때 굉장히 상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던져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좋아요. 그럼 착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법적 만약에 하겠습니다라고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yes가 답이라면요. 바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좋아요. 그럼 착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엔로먼트 들어가셔가지고 버튼 누르시고 접수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착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법적 성함을 영문 스펠링으로 주시겠습니까? 네, 주소는요. 네, 이 주소는 운전면허증이나 그 유틸리티 빌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주소이죠? 아, 네, 좋습니다. 만약에 뭐 아시겠지만 아니라면 증명될 수 있는 주소가 있느냐고 물으시고요. 아니면 등록된 후에 크레딧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음을 알리세요. 자,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는요. 네, 이메일 주소는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소셜 스큐리티 번호도 주세요. 반드시 이 순서로 정보를 받아야 돼요. 통상 사람들은 소셜 번호보다 안전한 정보부터 준 다음에 그 소셜 번호를 줄 때 안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셜 스큐리티 카드가 어떻게 되죠? 소셜 스큐리티 넘버가 어떻게 되죠? 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결정이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소셜 스큐리티를 가장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미 그 다른 정보를 여러분께 주셨다라고 하면은 소셜 넘버를 받을 때 그분들이 훨씬 더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니면 디스커버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시겠어요? 카드 번호는요. 반드시 정확성을 위해 넘버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만료기간은요. 뒤에 세 자리 시큐리티 코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또 기억하실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는 오른쪽 카드 번호 위에 네 자리가 시큐리티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카드에 나와 있는 성함이 선생님 건 맞죠? 빌딩 주소가 주신 주소와 동일한가요? 이거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해당 주소를 이제 또 기입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객으로부터 유나이티드 크레딧에게 그 소셜 넘버와 주소 증명 서류가 확실히 전해지게 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사진을 찍거나 고객이 직접 그 documents at united-credit.org에 보내게 가이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해드렸던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서 이제 이것을
그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실은 그 고객하고 다시 어포인트를 바로 하세요. 3일 안에.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당일날 이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를 받으셔가지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으셔가지고요. 회사로 전해지게 하시고 바로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회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디스플레이를 요청하시게 되면은 실은 하루만 해도 보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명심을 하시고 3일 후에 어포인트를 다시 하셔서 아예 그 디스플 레터까지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이제 뭐 그 이메일이 그 고객의 이메일에만 주겠다라고 이제 회사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피스에 부르세요. 그러면은 그 고객이 이메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인쇄를 하셔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행을 빨리 하셔야지 결과가 빠르거든요. 그 결과가 빠르게 되면 그게 다 소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혹은 그 고객 자체가 에이전트로 컨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쪽으로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 이제 되었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라면 이제 주신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로부터 주말이나 다음 주 월, 화요일쯤에 이메일로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라면 회사로부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월, 화요일쯤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회사는 선생님을 돕기 위해 늘 대기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물론 저에게도 추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